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연휴 마지막 날이고, 다들 연휴 잘 보내셨죠? 자, 내일부터 우리나라장이 또 개장이 됩니다. 이 유한양행에 대한 주가의 흐름이 또 어떻게 될지, 결국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건, 과연 나는 매도를 어디서 할까? 그리고 이 수익을 또 어디서 챙겨 나갈까? 주가의 가격은 어디까지 형성이 될까? 이런 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유한양행은요, 앞으로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차근차근 이런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하는 건, 우리나라 장은 월화수 휴장이었지만 결국 미국과 글로벌 시장은 아주 활발하게 주식시장이 열렸습니다. 오늘까지도 열렸고, 또 봐야 하는 게 뭡니까?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인데, 금리 인하가 언제 발표가 되느냐? 목요일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날 새벽 3시에 발표가 됩니다. 자, 우리나라 장은 언제 열려요? 목요일날 오전 9시에 열리죠. 자, 그러면 금리 인하가 발표되고 나서 바로 6시간, 7시간 뒤에 우리나라 장이 시작이 되는데, 이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나스닥 시장도 이 금리 인하를 맞춰서 좀 보합권으로 진행이 되거나, 이 S&P 500과 이 다우존스 지수는 계속해서 또 신고가 랠리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좀 잘 봐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술적 분석 그리고 기본적 분석까지 앞으로 우리가 어디서 매도를 하고 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유한양행에 대한 차트를 좀 보여드려 보자면,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에 이 RSI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RSI 지표를 보면요, 현재 이런 구간들, 이 확실히 과매수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80포인트가 넘는, 거의 86포인트까지 올라갔던 이 과매수 구간에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확실하게 고점 신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에서 분할 매도 관점을 가져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제가 적어도 50% 이상에 대한 분할 매도, 그러니까 현금을 일단은 확보해라. 왜? 우리는 눌림목대에서 또 잡을 거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과매수 구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예전에 2020년도, 2021년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도 보시면요, 이런 과매수 구간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렇게 단기적인 하락이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단기적인 하락들, 또 이런 구간에서 단기적인 하락들. 그래서 이렇게 물론 100% 기술적 분석에 의한 우리가 차트로 100% 맞는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너무나 크게 85포인트에서 9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과매수 지역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 인지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런 기술적 분석에 의한 타점들을 여러분들께 계속 전달해 드리고 있고, 자, 그러면 앞으로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어렵지만 여러분들께 좀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상승파동 1파동 자체는 끝났습니다. 1파동 자체는 끝났고, 여기에서는 일단 개인들의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 현재 이런 구간들 혹은 이런 구간들이 이 매수에 대한 평단가를 상당히 많이 유지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분들의 이 평단가는 대략 이 정도 선에서 많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고점과 최근에 이 저점을 이었을 때, 현재 이런 0.618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구간들에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크다. 왜? 이 유한양행 자체는 주가가 내려갈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재료의 연속성, 그리고 재료로 인해서 우리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이 확실한 기업들은 0.618 구간에서, 그리고 현재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또 매집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85% 정도 확실하게 이런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내고 있는 이 매수벽, 지지 라인이 확실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이 나온다. 자, 그러면 이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까를 우리가 확실하게 봐야겠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락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 유한양행 자체가 여기에서 0.628을 딛고 다시 한번 상승이 온다라고 하면 주가는 올라가겠지만, 여기 RSI 지표에 대한 고점은 넘지 못하는, 그러니까 가격은 높아졌지만 RSI 지표는 낮아지는, 이런 거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또 우리가 고점 신호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그 고점에서는 우리는 또다시 50% 이상에 대한
분할 매도 관점을 꼭 하셔야 된다. 왜? 그렇게 돼야 이렇게 파동이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 이후에 조정은 꽤 크게 올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들이 많고 지금 이 구간에서 고점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면 적어도 25%에서 30% 구간까지는 또 수익을 추가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구간에서는 한 번 더 잡아볼 만한 매수 타점이었다. 이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렸었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보는데 이런 것들이 100% 맞는 건 아니겠죠. 물론 확률은 높겠지만 우리는 전체적인 또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을 하면서 끌고 가야 합니다. 자, 볼게요. 자, 최근에 이 해외 증시 차트를 보면요. S&P 500이 다시 한번 이 신고가 영역, 이런 지금 쌍고를 계속 유지를 해나가고 있고 이 다우존스도 마찬가지로 전고점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나스닥이 하락을 좀 하고 있고 이 반도체 지수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물론 저희가 뭐 유한 양행에 대한 파이프라인 그리고 재료의 연속성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 좀 설명해 드릴 건데 일단 나스닥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봐야 합니다. 왜? 우리나라 지수가 결국 이 유한 양행에 대한 주가 영향에도 분명 끼치기 때문에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된 이상 만약에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프로그램 매도세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유한 양행 기업의 가치와는 별개로 시장에 따른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 그럼 그만큼 앞으로는 이 시장에 대한 흐름에 대한 분석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현재 타점을 잡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타점들과 이런 지표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거나 저와 함께 이런 타점을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010-2011-9671로 저에게 유한이라고 문자 좀 빠르게 보내시면 되시겠습니다. 내일 장 열리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타점을 잡고 또다시 매수 타점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이런 타점 잡아 드릴 테니까 저에게 유한양행 유한이라고 이 번호로 문자 한 통 주시면 되시겠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할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저와 함께 해 나가고 있고요. 제가 좀 이따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커뮤니티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10-2011-9671로 저에게 유한이라고 지금 확인하시는 분들은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자, 미국 금리 인하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보합세로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나스닥은 소폭 상승하고 다우존스가 좀 하락하긴 했고 S&P 500도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현재 보합권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때문에 다들 눈치 보기 싸움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건 이거예요. 시장이 기대하는 50bp 0.5포인트 금리 인하는 고용시장에 대한 중앙은행의 견해가 더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는 증거가 되어서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시장이 기대하는 것과 연방준비제도가 예측하는 것 사이에 꽤 큰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B컷이냐 베이비컷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봐야 하는데 결국 B컷이냐 베이비컷이냐에 따라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 금리 인하를 0.5포인트 인하를 한다는 건 반대로 말해서 이 경제에 대한 지표가 그만큼 안 좋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폭 인하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에서는 0.75포인트를 바로 인하를 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유한양행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유한양행의 주가의 흐름은 우리가 봐야 할 게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봐야 할 게 뭐예요? 이 재료죠. 결국 유한양행이 더 크게 올라가기 위해선 이 재료가 있어야 되고 이 재료의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단독요법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이 SC형 12월에 이 승인까지도 바라보는 이런 재료들이 있거든요. 이 재료들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리고 이 재료들이 더 크게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만들어 나가는 건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단기적인 흐름을 볼 때는 이 재료의 흐름들보다 이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기술적인 지표들을 보면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수익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인 목표가 수익이잖아요. 돈을 버는 거잖아요. 이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이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언제 매도를 하느냐. 이 시장 상황과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파악을 하면서 언제 매도를 하고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올 때 우리는 먼저 일단 한 발을 뺀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시황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그런 지표들, 그리고 타점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해 나가고 있고, 지금 드렸던 것처럼 저는 여기에 대한 신고가 영역을 한 번 더 분명히 뚫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뚫어줄 겁니다. 뚫어주면서 이런 하락 다이버런스가 발생을 하면서 분명 한 번 더 이런 차익 실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이 유한양행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재료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리브리반트와 랭라자에 대한 또 강력하게 내성에 대한 억제 부분이 나왔다고요. ESM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함께 확실하게 매도 타점, 매수 타점들까지도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 나갈 테니까요. 내일부터 이런 변동폭에 대해서 여러분들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내일 만약에 금리 인하의 발표가 금리 인하 발표가 나오고 우리나라에 좀 충격을 주면서 주가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지금 이 구간은 무조건 기회로 삼아야 되고, 여기에 대한 타점이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결국 돈 버는 사람들은 우리가 좀 야비하고 치사하게 트레이딩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들고만 있는다라고 해서 수익 보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고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네, 제가 여러분들께 원하는 건 구독, 좋아요밖에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유한양행 이런 타점들과 정보들을 받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은 수익 보시기만 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대신에 제 영상 많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박프로 영상 많이 시청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결국에 우리 타점을 잡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 가지 우리가 근거들을 대고 조건들을 대고 이렇게 타점을 잡아 나가고 뉴스를 보고 또 투자를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FD 승인이 되어 가면서 생각보다 아쉽게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수급이 좀 폭발해 주기만 한다라고 하면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한 번 더 달라붙을 확률이 크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식이라는 건 개인들이 달라붙기 시작하고 여기에서 상승 곡선을 만들어내면 분명 우리나라 시장 자체는 이 외인들의 수급이 가격을 결정합니다. 특히나 코스피 시장은 더 그래요. 이 외인들의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수급의 주체가 누가 빠져나가고 이 지표상으로 하락을 가리키느냐 아니냐를 우리가 판단을 하고 여기에서 정확하게 타점을 잡고 다시 한번 비중을 줄여나가는 사람이 이 유한양행, 저는 장기적으로 상승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뒤에 또 매수 타점을 잘 잡는 거, 여기에 따른 흐름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끌고 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 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내일부터 변동폭, 그리고 이제 시장 자체가 아마 심리 자체가, 투자 심리 자체가 좀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런 경제 지표적인 부분들이 변동폭이 클 때마다 이게 저점이다 생각하면서 막 매수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는 매도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활발해져야 이 유한양행 같은 또 종목들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하는 부분들에서 분명히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아마 이런 확실한 저항대벽, 이 지지대벽이 계속 변화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이 커뮤니티 방에서도 제가 계속 확인을 하고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안심하고 끌고 가시면 되겠고요. 유한양행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010-2011-9671로 저에게 유한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연휴가 이제 다 끝나갔어요. 참, 연휴라는 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잘 보내셨길 바라겠고요. 내일부터 또 이 치열한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 저 박프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드리면서 또 좋은 영상으로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